안녕하세요. 김 작가의 역사리움입니다. 지난 편에서 여성 경호부대 아마조네스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180도 틀어서 남성 동성 연인으로만 구성된 전투부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테베의 신성부대입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역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는 기원전 492년부터 기원전 448년까지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잘 지휘한 덕분에 그리스가 승리했죠. 하지만 곧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결국 기원전 431년 그리스 전체가 내전을 벌였는데 이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내전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했습니다. 천하무적인 스파르타 전사들 덕분이었죠. 하지만 스파르타의 천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천하무적의 군대가 스파르타군을 격파했거든요. 그 군대가 바로 테베의 신성부대였습니다. 신성부대 덕분에 테베는 그리스의 1인자에 오를 수 있었죠. 이 신성부대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총원이 300명인데 모두가 21세에서 30세 사이의 남자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150 커플의 동성 연인으로 정예부대를 만든 겁니다. 당시 여성 전사는 흔치 않았으니 남자들로만 부대를 만드는 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를 남자 동성 연인으로 채운 부대는 없었어요. 아마 신성부대가 유일할 겁니다. 커플들의 나이 차가 꽤 있었다고 해요. 스승과 제자 혹은 멘토와 멘티 커플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플은 커플인데 서로 이끌어주고 존경하는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런 식의 남자 동성애 부대가 필요했을까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대를 구성했겠죠? 실제로 장점이 많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 할 테고 제자는 스승에게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겠죠? 이러니 커플 모두가 전쟁터에서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동성애는 꽤 흔한 편이었어요. 철학자 플라톤도 동성애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죠. 동성 연인으로 군대를 만들면 세계 정복도 가능하다. 세계 정복은 좀 심한가요? 어쨌든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는 요즘의 동성애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 관계도 있었겠지만 정서적 교감이 더 중요했지요. 정신적인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죠. 이 말은 동성애를 옹호한 플라톤의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다. 신성부대의 영광은 짧았어요.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드로스 3세의 마케도니아군에 패했는데 신성부대 병사 254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사실상 괴멸한 거죠. 너무 갑자기 사라졌으니 전설일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1890년에 병사들의 주검이 발견되면서 논란은 끝이 났죠. 신성부대가 해체되면서 테베도 기울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전체의 1인자가 됐죠. 신성부대를 격파한 알렉산드로스 3세는 얼마 후 왕에 올랐고 동성애 부대는 더 이상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신성부대에 대한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게이부대니 퇴폐부대니 하는 악질평가가 많아졌죠. 하지만 신성부대의 연인들은 음란이나 저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에게는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알맹이는 쏙 빼놓고 껍데기만 갖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신성부대에 대한 비판이 딱 그런 사례 같은데 다양성은 존중돼야 합니다. 또한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있지요. 신성부대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테베라는 도시를 좀 더 알아볼까요? 테베는 그리스 중부에 있는데 그리스 신화의 도시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페니키아의 왕자 카드모스가 건설한 도시죠. 페니키아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근처에 있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자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이었어요. 카드모스의 여동생 에우로페를 납치해 달아났거든요. 동생을 찾으러 그리스까지 건너왔지만 에우로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카드모스는 여동생 찾기를 포기하고 테베에 눌러앉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어 페니키아 문자를 테베 사람들에게 퍼뜨렸는데 이 문자가 나중에 영어 알파벳으로 발전하지요. 카드모스가 그리스 중부를 헤맬 때 제우스와 에우로페는 그리스 남동부의 크레타 섬에 도착했어요. 이후 크레타 섬에도 왕국이 건설되는데 이 신화 역사와 일치합니다. 유럽 문명의 첫 발상지가 여기 크레타 섬이거든요. 유럽이란 이름도 공주 에우로페에서 나왔지요. 유럽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 신화가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테베가 배경인 유명한 신화가 또 있습니다. 테베 왕이 왕자를 낳았는데 요상한 신탁이 떨어졌어요. 그 왕자가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겁니다. 왕은 아들을 버렸어요. 죽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아들은 죽지 않고 이웃나라의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는 어른이 된 후 신탁 내용을 전해들었어요. 이 왕자 효심이 꽤 깊었나 봅니다. 폐륜을 막겠다며 부모님 곁을 떠났죠. 그 부모가 양부모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왕자는 떠돌다가 테베에 도착합니다. 웬 노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죽여버리죠. 이 즈음 괴물 스핑크스가 테베 시민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왕자는 스핑크스를 물리쳤고 여왕과 결혼해 테베의 왕이 됩니다. 결과 충분히 예상되죠.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비 끝에 죽인 노인이 친아버지였고 아내가 친어머니였죠. 그는 자신의 눈을 후벼 판 뒤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이 왕자의 이름은 오이디푸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들이 아버지를 증오하고 어머니에 더 애착을 갖는 심리입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역사리움이었습니다.